저희가 이제 야참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월간 야참의 표지 모델 드디어 공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투수 한 명, 타자 한 명은 일단은 MVP로 뽑고 그 중에서 단 한 선수만이 4월의 선수가 돼서 표지 모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4월 달 여러 선수들이 좋은 활약 많이 보여줬습니다. 어떤 선수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투수, 타자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뽑은 선수는 투수에서는 나균환입니다. 나균환 선수. 네. 나균환 선수 인상 깊었다. 타자에서는 김현수. 타자에서는 김현수 선수. 네. 이렇게 뽑았는데 제가 현장 또 우연찮게 나균환 선수 중계 제가 2번이나 했어요. 또 그날 해피는 또 그날이었고. 네. 2번을 했는데 2번 다 잘 던졌습니다. 혹시 유지현 의원님 나가서 뭔가 좀 기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 기운이 있다면 제가 롯데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현장에서 나균환 선수의 좋은 모습을 너무 봤기 때문에 제 인상에는 굉장히 나균환 선수가 굉장히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타자의 김현수는 제가 왜 꼽았냐면 최근 경기를 제가 지켜보니까 김현수가 나오면 무조건 시프트예요. 김현수가 나오면 어떤 카운트도 무조건 시프트인데 이전까지는 자기 본인의 타이밍대로 계속 밸런스를 잊지 않으려고 계속 그 타이밍만 계속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안타라고 생각되는 타구가 1, 2루간에 계속 잡히니까 떡아웃을 들어올 때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었습니다. 근데 최근 경기를 보면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정상 스윙도 중요하지만 바깥쪽이 흘러나가는 거를 한 손을 놓으면서 컨택하는 시프트 깬 경우가 많이 나왔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정상 스윙보다는 한 손을 놓으면서 컨택하는 이런 부분도 또 노력을 했다는 거죠. 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지금의 타율을 보고 있지 않나. 저는 역시 김현수는 김현수다. 김현수는 김현수다. 네,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환 기자는 어떤 선수 4월에 가장 저도 인상 투수는 깊었나요? 똑같습니다. 네. 나균환 선수. 네, 나균환 선수를 꼽았고요. 타자는 잠실을 쓰면서도 홈런 1위에 올라 있는 양석환 선수를 꼽았습니다. 양석환 선수. 잠실 홈런왕 양석환 선수를 꼽았습니다. 두 분이 뽑은 선수들이 과연 포함이 돼 있을지 한번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궁금하네요.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다른 궁금해져요. 분 왜냐하면 두 분은 네. 얘기했는 게 다가 저희는 다 아니라 알고 있는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다른 해설위원들이 뽑은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수가 네. 4월의 MVP, 4월의 표지 모델이 될지 잠시 후에 그렇죠.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록을 통해서 4월의 활약을 펼쳤던 투수를 뽑아봤습니다. 평균 자책점, WPA, 선발 투수는 승리, 불펜 투수는 홀드, 마무리 투수는 세이브 등 좋은 기록을 보여준 선수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주요 부분 탑 5가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평균 자책점, WAR, FIP, 승, 홀드, 세이브, 그리고 9이닝당 삼진, WPA 이렇게 기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KBS 해설위원들이 뽑은 4월의 투수는 누구였을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위 순으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패디, 2위는 안우진, 1위 나균환 선수입니다. 역시 두 분과 마찬가지로 다른 해설위원들도 나균환 선수의 4월의 활약을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고 드린 것처럼 보여지는 지표 이상의 숫자 이상의 어떤 것을 나균환 선수가 보여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스트레일리 반지가 지금 고전하고 있음에도 맞아요. 지금 현재 롯데가 좀 잘 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균환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어떤 지금 기록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수치상보다도 굉장히 팀 공헌으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역시 그런 부분 또 높게 네. 평가를 하셨고요. 게다가 스토리텔링도 저는 맞아요. 무시 못한다. 왜냐하면 포지션도 바꾸고 이름도 이름 바꾸고. 바꿔서 잘 되는 건가 진짜?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개명 취재했을 때 이 안자가 기러기 안자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갈매기 팀에서 기러기 안자를 와. 쓰는 포수에서 투수로 전향한 정말 이 기가 막힌 기구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나균환 선수한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최고의 기자십니다. 야, 역시 그런 것까지. 네, 와. 제가 듣기로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아섭 선수가 이름 바꾼 데 가서 바꿨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대표적인 선수죠. 그분은 야구 선수가 찾아가봐야 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개명이요. 저는 단순히 이름 바꾸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이 뭐라고 할까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게 그렇죠. 분위기 자체를 바꾸면서 야구 인생의 여러 가지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렇죠. 야구를 하겠습니까? 예. 본명이시죠? 저도 이름을 좀 바꿀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농담이었고요. 예.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어떤 부분이 이제는 나균환 선수가 그냥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이제는 리그 정상급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왜 그 피칭 디자인. 네. 얘기하셨잖아요. 피칭 디자인. 그런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바쁘다? 이거는 좋은 투수가 안 되죠. 맞아요. 근데 본인이 던지고 싶은 곳에 던지고 있다는 어떤 확신, 거기에 우타자의 몸쪽, 자타자의 몸쪽을 본인이 먼저 선점을 하고 그 이후에 승부를 던질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 제가 봤을 때 이런 투수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정말 높게 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롯데자이언츠 이 구단에서 성민규 단장을 포함해서 그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나균원 선수가 포수 시절에요. 거의 뭐 메이저리그 몰리나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레이저빔을 계속 이 2루에 그 도루 저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네, 뛰어났는데 그것을 보고 캐치해서 포지션 변경을 할 수 있었던 그 뒷이야기도 저는 충분히 각광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배영수 코치라던가 또 유강남 선수의 이런 조력 여러 가지가 만든 합작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2위는 안우진, 3위는 패디 선수입니다. 두 선수 뭐 말할 나위 없이 아주 네.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서진용 선수의 지난 4월 한 달의 활약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SSG가 물론 좋은 성적 내고 있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서진용의 문단속 이게 결국은 SSG의 어떤 상승세, 어떤 SSG의 성적에 중요한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두 자리 세이브거든요. 맞습니다. 10세이브를 기록하고 있고 사실 서진용 선수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커맨드라든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불안불안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지금 이제 나오면 예전에 그 오승환이 있었다면 한국 프로야구에는 지금 서진용이 있다 이럴 정도로 지금 문단속을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진용 선수도 MVP는 안 돼도 MIP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월 KBSN 해설위원들이 뽑은 4월의 투수까지 살펴봤습니다. 4월의 투수는 나균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자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율, 홈런, WAR, OPS, WRC 플러스, WPA 등 다각도에서 4월 한 달 동안 활약한 타자들을 추려봤습니다. 어떤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지 4월의 타자들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자 주요 부분 탑5가 되겠습니다. WAR, 타율, 홈런, OPS, WRC 플러스, WPA 기준이 되겠습니다. 오스틴 선수도 눈에 띄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두 분 타자들 가운데 어떤 타자들이 좀 눈에 띄셨나요? 오스틴 선수는 제가 뭐 현장에 있을 때도 LG 트윈스가 제 1순위로 외국인 타자를 영입하려고 했던 선수였어요. 항상 지켜보고 있던 선수였군요. 1순위였습니다. 항상 1순위로. 1순위였는데 뭐 이제 뭐 이해관계, 그다음에 40일 로스트,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팀에서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뭐 LG 트윈스하고는 연이 안 됐죠. 근데 지금 또 연이 돼가지고 오스틴 선수가 영입이 됐는데 기대했던 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잘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또 알포 선수는 그 굉장히 뭐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섬세한 선수입니다. 특히 이 왼쪽에 다리를 보통의 선수들이 우타자의 입장에서 스윙을 한 다음에 왼쪽 다리가 벌어지거나 왼쪽 어깨가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알포드 선수는 스윙을 한 이후에도 홈페이트 기준으로 중심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정교하게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KBSN 해설위원들이 뽑은 4월의 타자 과연 어떤 선수를 뽑았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KBSN 해설위원이 뽑은 4월의 타자입니다. 1위는 알포드 선수가 되겠습니다. 2위는 혼전의 양상이었습니다. 1위 알포드가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투수에 비해서 타자는 각 해설위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렸던 지난 4월이었습니다. 최은성 선수 지금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최은성 선수가 지난 4월 굉장히 사실은 잘했습니다. 근데 좀 걱정하는 분들은 최은성 선수만 눈에 띄다 보니까 상대 견제가 앞으로 최은성에게 집중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최은성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떤 뭐 개인의 성적이 분명히 좋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동준 말씀드렸듯이 팀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계속 신도 나야 되고요. 또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게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주 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 집중 견제를 받다 오면 맞아요. 어떠한 영향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은성 선수 어쨌든 팀을 옮긴 이후에 좋은 출발이었습니다만 앞으로 또 상대 견제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견제 잘 극복을 해내서 좋은 시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은 알포드, 김현수, 강민호, 뭐 최은성, 양석과 오스틴 다 오를 만한 선수들이 올랐는데 익숙한 이름이 보이질 않아요. 이정후 아, 그러네요. 그리고 피렐라 아. 선수가 지금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 이정우가 없네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이정후는? 일단 어떻게 이정우 보세요? 선수 같은 네. 경우는 예. 그 애리조나 캠프 때부터 사실은 WBC에 맞춰서 이 WBC에 언론에서 하도 이제 쇼케이스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몸을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서 약간 이게 업다운이 있거든요. 저는 일시적인 부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잘한 선수 저희가 뽑았으니까 좀 아쉬웠던 선수, 좀 더 분발했으면 하는 선수를 저희가 이번에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N 해설위원이 뽑은 4월의 워스트 선수입니다. 4월의 워스트 2위는 오그레디, 서건창, 박세용, 1위는 한동희 선수가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명히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에 아쉬움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올 시즌 정말 한동희 선수에 대한 기대가 컸잖아요. 한동희 선수는 뭐 롯데자이언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의 4번 타자로 맞아요.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굉장히 그 타석에서의 모습 자체 그리고 타구 질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실 일요일 날 경기도 제가 좀 봤는데 롯데자이언츠가 안우진 선수를 만났는데 다른 타자들은 안우진 선수한테 굉장히 그 대처를 잘하는데 한동희 선수가 아직도 조금 자리를 못 찾고 조금 헤매고 있는 면에서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직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난 시즌에 4월달 아주 좋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좀 하락세였는데 올해는 4월달 출발이 안 좋았으니까 지금부터 좋은 모습 보여주면 긍정적으로 되는 거죠. 생각하면 다 그렇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근데 아까 그 김도환 기자가 타구의 질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뭐 하세요? 아까 나균원 선수의 모습도 제가 이제 지켜봤듯이 한동희 선수의 모습도 제가 이제 중계를 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저도 한동희 선수가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해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동희 선수의 장점이라면 좌우측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으로도 칠 수 있고 가장 본인이 잘 치는 곳이 센터 라인에서 우중간 방향. 이게 가장 좋은 타구를 날릴 수 있는 선수거든요. 여기 나와서 직접 한번 시범을 아니, 좀 저는 보여주시죠.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셨어요? 네. 너무 했었는데 네. 제가 잠깐 좀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한동희 선수의 장점은 말씀해 주신 대로 좌우로 특히 그렇죠. 밀어서도 큰 뭐 타구로 날려보낼 수 있는 선수다. 당겨 쳐서만 칠 수 있는 타자가 아니고 센터 중심의 우중간으로 굉장히 좋은 타구를 낼 수 있는 선수인데 지금 뭐 보시면 근데 제가 한동희를 따라도 되나요? 지금 등치도 작고 화면에는 굉장히 지금 크게 나오고 키도 있습니다. 작고 이거 좀 많이 작지만 화면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 좀 밑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좀 엄청 크게 나오고 흉내를 있어요. 좀 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 정신적으로 어떤 부담감도 있지만 멘탈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예. 기술적으로도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폼에서 타자가 투수와의 싸움에 타이밍 싸움을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서 랜딩이 돼야 돼요. 앞발이 앞발이 랜딩이 되면서 칠 준비가 돼서 있으면서 앞중심에 있어서 모든 게 중심이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내가 스트라이크 존이냐 변화구냐 볼이냐 이걸 선택을 할 수 있어서 배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랜딩이 되기 전에 벌써 손하고 같이 출발을 하는 거죠. 같이 출발하다 보니까 공은 오고 맞히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중심이 이루어지기 전에 손이 나오다 보니까 중심이 다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속구가 빠른 볼이 오면 중심이 늦으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고요. 변화구가 떨어지면 또 중심이 엉덩이가 뒷중심이 빠지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중심이 변화구가 오더라도 랜딩이 되고 중심만 남아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알포드나 이 좋은 선수 같은 경우 김현수 그러면 남아 있기 때문에 중심을 한 손 놓으면서 컨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리치가 있기 때문에 궤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중심이 뒤쪽에 빠져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구는 늦고 변화구는
엉덩이가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타구를 좀 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타율이 일할 때 밖에 될 수밖에 없다.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박흥식 코치하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심으로 내는 연습, 오른발 내면서 이런 연습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5월 달에는 좀 반등을 해서 좀 롯데 자이언츠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어떤 부진의 원인 그런 것들이 정말 눈에 그대로 들어오고 이해도 빨리 되는 것이 작은 아닌가 항동이라고 생각이 보시면 돼요. 작은 항동. 예. 키가 작은 항동이. 제가 근데 되게 비슷했어요. 1994년에 잠실야구장을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요. 선관도 좋고 뭐 발빠른 타자로 알려져 있지만 잠실야구장에서 두 자릿수 홈런 치셨어요. 제가 그걸 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희 선수의 현재 부진의 원인은 하체에서부터 찾아야 된다. 그렇죠. 예, 준비가 늦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뭐 아마 제가 보이는데 롯데 자이언츠에서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박흥식 코치가 뭐 또 예, 파악하고 있겠죠. 지금도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저 가장 좋을 때 화면을 보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서튼 감독이 시즌 전에 인터뷰했을 때 이제 포스트 이대호라는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리원 한동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빨리 포스트 이대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대호 선수의 뭐 후계자 이런 얘기 이제 듣지 않고 그냥 한동희로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도 이제 기자들이 글 쓸 때 그렇게 쓰는 이유는 한동희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이제 부진할 때는 이제 성장통이라고 가끔 써요. 근데 가끔 이제 영혼 없는 멘트를 성장통이라고 쓰기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지만 제가 한동희 선수를 성장통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한동희 선수는 이 포텐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로 이거는 성장통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딛고 일어서리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잠실야구장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치신 유 감독님의 이 또 어드바이스도 한번 좀 많이 받아들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한동희 선수에게도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4월의 투수, 4월의 타자 살펴봤고 또 4월에 가장 좀 기대를 많이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워스트 선수까지 한동희 선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KBSN 해설위원과 김도한 기자가 뽑은 4월의 선수 어떤 선수에게 우리 해설위원들은 표를 줬는지 그 선수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각 해설위원들이 4월의 투수로 나균환 선수에게 가장 많은 표를 던졌습니다. 5분이 나균환 선수를 선택을 했고 4월의 타자는 약간 좀 혼전이었었네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숨가쁘게 4월의 KBO를 정리해보고 5월달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남았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되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간 야참 창간 후에 표지 모델을 차지할 선수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아까 저희가 투수는 나균환, 타자는 알포드를 그렇죠. 얘기를 1위가 했는데, 그렇죠. 예. 1위를 얘기를 했는데 과연 월간 야참 4월의 선수 창간 후에 표지 모델을 장식할 선수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야참 창간 후 영광의 표지 모델은 바로 나균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나균환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이지만. 네. 진짜로 축하드리고 저희한테도 영광입니다. 그렇죠. 저희한테도 영광이고 나균환 선수 충분히 받을 만한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상으로는 뭐 안우진도 좋았고 패디도 좋았습니다만은 나균환 선수가 보여준 어떤 숫자 이상의 그렇죠. 것은 네. 분명히 높이 평가받을 만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간 야참 창간호 지난 4월 한 달을 돌아보고 새로운 5월을 함께 전망해 봤습니다. 오늘 개막 이후에 한 달을 참견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지연 해설위원, KBS 김도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참견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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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덧 한 달 144경기 중에 이제 막 25경기 정도를 각 팀들이 마쳤습니다. 야구로 치면 겨우 한 1회 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더 점수를 낼 시간도 경기를 뒤집을 시간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팀이 어떤 선수가 야구 팬들을 놀라게 할지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야구 팬들이라면 꼭 참견하고 싶은 주제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